2019년 세상을 바꾸는 인플루언서에 뽑히신 유명 패션 크리에이터가 한 분 계십니다. 평생을 한국과 이태리를 오가면서 교수, 디자이너, 또 패션 바이어로 활동하셨고 지금은 아주 화끈한 패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밀라논나 장명숙 씨를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밀라논나 장명숙입니다. 밀라논나가 뭔 뜻이에요? 이게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밀라노 처음 유학생에는 42년 전에 밀라노 플러스 이태리에서는 이제 할머니를 논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밀라노 논나가 밀라노 할머니죠. 네, 네. 할머니 맞으시죠? 아직 뭐 친손주는 없지만 외양이라든가 나이는 할머니죠. 양손주들은 많고. 네. 제가 2019년 세상을 바꾸는 인플루언서로 뽑히셨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크리에이터 활동 시작하신 건 언제부터예요? 제가 딱 10개월 됐네요. 네. 그러면 시작하시자마자 인플루언서에 뽑히시고 그런 거네요. 그렇게 됐네요. 왜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주변에 젊은 후배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혼자 왔다 갔다 살지 말고 뭘 좀 해보자고 그래서 그냥 난 조금 있어 좀 제가 한 10년 전에 이태리 문화를 소개하는 책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10년 좀 지났으니까 또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책을 하나 써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요즘은 젊은 분들이 책도 보지만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영상 시대죠. 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전 사실 뭐 유튜브라는 거 잘 뭔지는 알죠. 네, 그리고 네. 가끔 뭐 이렇게 지인들이 그 카톡에다 이렇게 채널 같은 거 보내주고.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그걸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다 뭐 이 나이에 재미로 한번 해보자. 재밌겠다. 저 재밌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새로운 거고. 처음 시작하시고 뭐 몇 편 올리지도 않았는데 구독자가 뭐 10만, 뭐 이렇게 막 자꾸 20만, 지금 60만이 넘었다고 그러고, 그죠? 60만 넘었어요. 예. 이처럼 선풍적 인기, 반응이 오리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댓글이 뭔지, 전 구독자 수가 뭔지도 몰랐어요. 뭐 처음엔 다 그렇죠. 구독을 하면 저는 솔직히 돈을 내는 건 줄 알고, 왜냐하면 신문 구독하면 돈이 되죠. 늙은이니까. 그래서 전 주변에 아무한테도 구독하라는 말을 못 했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염치 없이 늙은이 거 보면서 돈 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길 걸어 다니시기도 힘들다고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는 유튜브가 이렇게 무서운지 파급력이 이렇게 센지 몰랐어요. 그래서 알아보는 사람들 많고 많죠. 와서 사인해달라는 사람 많고. 그래서 제가 요새 글씨 연습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원고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패션 칼럼 같은 거 그래서 막 옛날엔 다 원고위로 썼잖아요. 20년 전 이때는. 네. 글씨가 막 날아가는데 젊은 분들이 사인해달라고 그러시면 내가 미안하잖아요. 좀 이쁘게 써줘야지. 그래서 집에서 어떤 때 요새 사인 연습도 해요. 그리고 되게 이제 보니까 사인해달라는 분하고 그러니까 40대 이상은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고 젊은 분들은 사진 찍기. 인증샷.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어디 가려면 좀 일찍 나와요, 집에서. 왜요? 왜냐하면 젊은 분이 와가지고 선생님 사진 좀 그럴 때 거절하면 섭섭할까 봐 미리 좀 일찍 나가서 거절 안 하려고. 네. 그러니까 준비돼 있는 거죠, 사진 찍어드릴. 그잖아요, 뭐 고맙잖아요. 사인 요청, 그다음에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려서 그쵸. 내가 약속 시간에 늦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신다. 네. 이야, 준비된 인플루언서십니다. 아이, 기왕 시작했으니까 하는 날까지는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컨텐츠의 내용도 보니까 매우 다양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일 조회수가 많은 거 이런 걸 보면 좀 저렴한 의류 브랜드 상점에 가서 명품 같은 거 꾸며 입기 뭐 이런 걸 가이드 하시던데요, 그죠? 예. 그게 조회수가 제일 많았죠. 그죠? 예. 그게 어떻게 근데 가능해요? 아이, 사실 패션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참 단순한 거예요. 돌고 도는 거고 그다음에 예전 같지 않아서 요새는 그 스파 브랜드라 그래가지고 고급 오뚜꾸뚜루라 그러죠. 하이 패션에서 나오는 걸 그냥 바로 카페에서 내놓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부터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했으니까 5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그게 다 머릿속에 대충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돌고 도는 거니까 요새는 또 70년대풍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알죠. 그리고 뭐 제가 또 유명한 디자이너들하고 다 친구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서 뭘로 그 친구들이 새로 트렌드를 만들어내는지 제가 다 아니까 네, 네. 보면 그냥 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저렴한 브랜드에 가서 명품처럼 차려입기 이런 걸 가이드해 주시기도 하다가 네. 본인의 일상도 공개하시는 그런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그게 또 제가 매일 뭐 옷 뭐 입어라 이것만 하면 지루하잖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뻔한 거고. 근데 젊은 분들이 그걸 재밌어 하더라고. 늙은이가 저런 것도 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댓글이라는 게 또 많이 맞아요. 예. 전 댓글 읽는 걸 뭘 안 해서 배워서 읽고 있는데 댓글이 한두 개가 아니라 이제 몇천 개씩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맙게도 참 좋게 써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상을 살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그럼 뭐 이왕 시작했으니까 궁금증은 또 풀어드리는 게 좋잖아요. 뭐 저 일어나서 요가 하시는 모습 뭐 이런 것들도 많이들 좋아하고 특히나 우리 이 패션 가이드로서 그분의 옷장은 어떨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여러 번 보여드렸죠 제가. 공개하셨죠. 예, 그것도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놀란 게 예. 저분의 옷장 안에는 명품으로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 사실 옷 별로 안 사요. 일단 옷을 안 사기 위해서 저는 몸무게를 유지를 합니다. 네, 네, 네. 그게 경제적이잖아요. 그렇죠. 좀 덜 먹고 그리고 나이 들수록 아시잖아요. 점점 필요 없는데 지방이 붙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제가 조금 운동하시고 지하려고 그러고, 요가하시고. 요가하고 이제 많이 걷고 음. 일부러 지하철 두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고 또 갈 때도 그러고 올 때도 그러고 그럼 딱 1시간이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하철 한 정거장이 15분? 15분 걸으면 한 정거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정거장이면 30분이잖아요. 그렇죠. 갈 때 30분, 올 때 30분, 그럼 1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런 목적지보다 더 미리 내려서 네, 걷고. 미리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정거장 걸어가서 타고 그렇게 하면서 솔직히 몸무게 좀 유지하고 그게 또 건강에 제일 좋다 그러니까. 그렇죠. 늙을수록 왜 고관절 문제 생기고 무릎 문제 생기고 그래서 가능하면 비용을 안 들이고 제가 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네. 거를 연구를 했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옷 안 사려고 몸무게를 유지한다. 예. 아니, 왜냐하면 사서 자꾸 물론 패션계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요. 아이러니지만 앞뒤가 안 맞으시는 분이. 아니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들한테 기왕이면 예. 아름다운 옷을 입혀드리고 싶어서 그 직업을 택했던 거지. 제가 한 건 아니니까. 제가 입으려고 디자이너가 됐던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제 옷장 속에는 물론 뭐 전 사실 명품이란 단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다 명품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름 있고 그렇죠. 우리 선생님도 그렇죠, 성함 그렇죠. 있으시고 우리 다 각자 있는데 단지 좀 비싼 물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많이 알려진 물건. 그러니까 뭐 이른바 고급 물건도 좀 있지만 저는 기능이 있는 물건은 절대로 안 버리거든요. 음식이건 옷이건 예. 생활 필수품이건. 그 수십 년 된 빈티지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는 고물만 끼고 사는 할머니예요. 제일 오래된 건 그 거기 가운데 얼마나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입으시던 젊었을 때 입으시던 와이셨으니까 한 80년. 아버님이 입으시던 와이셔츠? 예. 그걸 왜 아직도 갖고 계세요? 제가 입어요.
그 맞아요? 아니 좀 크죠. 약간 넉넉하게 크죠. 근데요. 근데 옛날 분들은 그 아마 일제 강점기 때는 좀 다 못 드셔서 그런지 옷이 작더라고요. 아 그렇지만 그 대신에- 80년이나 된 그 대신에 이제 100% 면이니까 어, 빨래비누 해서 삶으면 새거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이제 유품에서 제가 그걸 보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리고 그때는 정말 그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이니까 단추 같은 것도 다 자개 단추고 자개. 네, 훨씬 예뻐요. 그리고 오. 유럽의 모든 디자이너들은 그런 걸 일부러 자기 아카이브에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아버님께서는 꽤 그때 좀 비싼 값에 구입하신 것도 아니었겠죠. 그때는 그것뿐이 없으니까 입으셨겠죠. 지금 입으시면 어울려요? 어울린다고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오. 멋있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거 심지어 어디서 샀냐고. 근데 네. 제가 그래서 답을 그렇게 드려서 미안하다고 할머니 옷은 여러분들이 흉내낼 수가 없다고 되게 다 오래된 옷들이라서. 옷 잘 입는다는 것은 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나답게 입는 거네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젊은 분들이 선생님 뭐 날씬하게 보일래요? 뭐 할래요? 그냥 일단 입고 싶은 것부터 입어. 왜? 예를 들어 키가 작다. 그럼 맨날 키 커 보이는 옷만 찾다 보면 그럼 키가 작은 게 뭐 나쁜 거예요. 물론 저도 점점 늙으니까 키가 줄어드니까 불편은 해요. 높은 데 꼭 꺼낼 때라든지 의자를 놔야 되니까. 근데 그런 고정관념 관두고 예. 그냥 나 참 저 옷이 입고 싶다. 근데 뭐 날씬한 뚱뚱한데 날씬해 보이고 싶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일단 입어보라 그래요. 저는 입어봤는데 좋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꾸 입어보면서 자기 걸 찾아가다 보면 자기가 그 옷을 아무리 남이 봐서 멋있어도 자기가 그 옷을 입고 편안하고 행복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저는 그렇게 얘기들을 해줍니다. 자기다운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도 일단은 끌리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렇죠. 그거네요. 예. 또 이제 의상을 뭐 너무나 옷을 많이 사거나 그런 거는 이제 빼놓고 네. 대략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조금 비싼 옷이지만 사서 오래 입는 게 좋다. 네. 아니다. 좀 싼 옷을 쉽게 바꿔가며 입는 게 좋다. 어느 쪽이 맞아요? 그것도 뭐 그것도 전 없다고 생각해요. 왜?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원단 좋은 거 사가지고 뭐 10년 입는 스타일인데 만약에 제가 제 주변이나 제 친구나 뭐 아니면 후배나 제자들한테 그렇게 싫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럼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단 지구 환경을 좀 생각을 해야죠.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 하나 가지고 오래 입는 게 좋지. 옷을 너무 많이 버리는 것도 문제죠. 아, 그럼요. 그죠. 저는 제가 사실 아프리카도 가보고 인도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너무 전 세계에선 쓰레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권하지는 않죠. 하지만 나는 실증이 잘 나. 그럼 제가 어떡하겠어요. 입으라고 둬야지. 패션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의상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헤어스타일이나 뭐 안경 뭐 이런 것도 다 함께 그렇죠. 어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탈 코디네이터 그죠? 그러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머리부터 또 신발까지 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그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를 연구해가지고 토탈 개념으로 내놓죠. 이런 옷에는 뭐 이런 안경, 그렇죠. 이런 스타일 이런 식으로. 네. 70년대 70년대 풍이면 헤어스타일도 70년대, 뭐 패턴도 70년대, 신발도 70년대. 근데 그 70년대를 기본으로 해서 2020년대에 소비자들의 감성에 맞는 거. 그게 이제 만들어내야죠, 그걸. 그렇죠. 네. 그게 디자이너들이 하는 역할이죠. 지금 저 헤어 머리도 직접 자르신다면서요? 네. 이 뒷머리도 가능해요, 그게? 혼자서 이제 목욕탕에서 거울 보면서 이렇게 거울 뒤로. 보고 자르는 거죠. 혼자 나는 하신 지 장명수가 오래되셨어요? 20년 됐어요. 오, 그래요. 이젠 제가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리고 미자원 갈 일도 없고 집에서 그냥 시간 좀 있을 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미자원 가면 몇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시간 있을 때 팔 아프면 하루는 뒤만 자르고 그다음 머리 자를 때는 옆만 자르고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염색도 안 하신 거죠? 뭐 당연히 저도 안 안 했죠. 했습니다만. 예, 당연히 안 했죠. 염색 안 한 지
5년 됐네요. 뭔가 이 좀 비법이 있나 해서 자꾸 여쭤보는데 결국은 너 좋을 대로 해라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어떤 규범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좀 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 머리 좀 뭐 물론 뭐 좋은 미장원 가서 자르면 더 이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차피 저는 제 얼굴을 제가 자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세수할 때만 보니까 제가 쓱 봐서 뭐 숭업지 않으면 저는 그냥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 달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인생 상담도 이렇게 한다면서요. 전 또 그게 그렇게 흘러갈 줄 몰랐어요. 어떻게 살면 선생님처럼 되냐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댓글이 막 많이 올라오는 건 5,000개씩 이렇게 선생님 사는 것 좀 보여주십시오. 뭐. 그러니까요. 일상 공개하는 걸 또 보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한테 이런 고민이 있어요. 네. 심지어 뭐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게 막 올라와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 가난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면 해야죠. 근데 가난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생각을 해봐야지. 근데 이미 물어본다는 건 본인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난이 나한테 문제가 되지 그러네요. 않을 정도로 사랑하면 묻지도 당연히 해야 않았겠죠? 되죠. 그럼요. 이미 본인한테 밀라노나 언니한테 물어봤다는 얘기는 뭔가 깨림칙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는 그냥 해줘요.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다. 네. 내가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네. 누가 살아주는 게 본인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몇십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부러울 것 같으면 참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게 부럽지 않고 나는 이 남자랑 같이 사는 걸로 충분히 행복하다. 그럼 가는 거고. 직장 상사의 폭언에 대처하는 법 이런 것도 답을 해주셨죠. 했어요. 그건 뭐라고 하셨어요? 자아가 무너질 정도로 멘탈이 망가질 정도로 폭언을 물론 그런 상사가 있으면 너무 나쁘죠. 싫죠. 쥐어받고 싶지 정말 솔직히.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못 바꾸면 내가 나와야지 어떡하겠어요. 나오라 그랬어요 저는. 네. 그게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새로운 일을 또 찾아야 하나. 그럼요. 예. 이것도 역시 그런 폭언이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면 그런 데까지 글을 그렇죠. 올렸겠어요. 그리고 제 거를 뭐 이렇게 운대는 젊은 분들이 많아요. 왜 울어요? 왜? 좋아서. 그리고 밀라노나 거 틀어놓고 잠잔다는 친구도 있고 불면증을 고쳤다는 친구도 있고 그런 분들 댓글 읽으면 제가 너무 고맙죠. 그리고 정말로 뭐 유튜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 제가 참 보람도 있고 또 더 노력하게 되고 기왕이면 10분이 될 수도 있고 뭐 길게는 30분짜리도 올려봤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또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젊은 분들이 그 귀한 시간을 제 거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왕이면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저도 또 댓글을 보면서 제가 거꾸로 많이 배워요. 뭐 어떤 걸 배우세요 주로? 더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더 바르게. 네. 그래야 이제 젊은 분들이 보고 뭐 귀감입니다. 뭐 그럼 더 기대 어긋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느끼고 기쁘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또 보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오죠. 그러네요. 예.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보면 볼수록 나한테는 더 엄격해지시겠네. 그죠? 엄격 그렇죠. 엄격이라고 그죠? 표현하시니까 그러네요. 반듯해야 되니까. 물론 그 기본의 바탕에는 나답게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그게 기본이신 건 맞는데 그런데 또 말씀을 이렇게 쭉 하셔놓고 갑자기 체중 관리 실패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나이 드니까 점점 소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 더 쉬워지시죠? 예. 그리고 제 몸은 제가 위해줘야 되잖아요. 네. 무너진 삼풍백화점 고문으로도 일하셨다고요. 네. 왜냐면 그때가 이제 90년대 초,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끝나고 90년대 초부터 이제 수입 자율화가 됐잖아요. 그전에는 수입품이 안 됐잖아요. 그냥 라이선스만 했을 수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풍백화점에서
고급 백화점을 지향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급 브랜드를 하고 싶은데 이태리 현지 사정을 아는 디자이너가 없죠. 없으니까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레이더망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태리나 이런 데에 네. 고급 브랜드들을 한국의 독점 유치 네. 뭐 해서 백화점과 네.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 그런 일을 그렇죠. 담당하셨던 예, 거고. 예, 예. 상품백화점 무너질 때는 어디 계셨어요? 그날은 제가 이제 월수금만 나가죠. 아, 이 얘기할 때면 제가 조금 물 한 잔 마실게요. 드세요. 아직도 이게 가슴이 좀 답답해지니까. 월수금만 나가셨는데 상품백화점 무너진 건 목요일 날 무너졌어요. 목요일. 네. 그리고 이제 월수금 나가고 되게 화요일은 대학에서 강의하고 목요일은 제가 이제 업 해가지고 이제 뭐 전시회를 보러 다닌다든지 예, 뭐 예. 그랬는데 전시회 보고 오다가 갑자기 앰뷸런스 소리가 나면서 집에 도착했는데 저희 집에 막 전화가 불통이 났어요. 국제전화에서부터 뭐 보니까 이제 텔레비를 켜니까 예. 정말 제 일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하나죠. 그 분기의 요일만 달랐으면 그렇죠. 어떻게 제가, 될지 예, 몰라. 그럼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하루라는 건데 아, 하루 먼저 무너졌으면 그러니까. 하루 나중 무너졌으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삶이라는 게 많은 걸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죠. 그 이후는 마치 무슨 제2의 인생 같으실 것 같아요. 그치,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음, 나는 뭐 때문에 살아났지? 음.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 내가 과연 강한가? 나는 왜 저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았지? 그럼 난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지? You'll be alright and watch us where we go and help us to be wise in times when we don't know. Let this be our prayer when we lose our way. La luce che tu dai I pray we'll find your nel light cuore resterà and hold it in our heart a ricordarci che when stars go out each night. l'eterna stella sei nella mia preghiera. Let this be our Ognuno Dio l'ama sua vicino, simbolo di pace, di fraternità. 어때 그동안 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제가 제 과거를 폭로하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Sento che ci salverà. 그때부터 제가 많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전 어렸을 때 나이팅게일도 꿈이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 옷이 예뻐 하얀 옷이 예뻐서 지금도 하얀 옷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 이제부터는 좀 봉사하는 것도 좀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직접 그 전에는 이제 그냥 어려운 단체 후원금만 냈었는데 기부만 하다가 제가 직접 이제 몸으로 찾아가서 애기들하고 놀아주고 상담해주고 청소년사 그런 걸 이제 직접 하기 시작했죠. 지금도 계속 하세요? 그럼요. 지금 더 하죠. 그래요. 지금은 시간이 더 많잖아요. 주로 그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상담, 청소년 상담들, 어린아이들? 어린 애기들, 이제 수녀님들이 키우시는 애기들. 제가 그게 Not My Christmas라 그래가지고 제 거기 유튜브에도 올렸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자기네도 다음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저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런 애들이랑 가서 놀아주고 같이 스파게티 해서 먹고. 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봉사활동 가신다고.
제가 아프리카에 한 번 갔었고 아프리카. 인도 한 번 갔었고. 예. 아프리카, 인도도 역시 어린 아이들. 예. 음, 아프리카는 제가 2011년에 겨울에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현지 사정을 알고 나서 거기다 고아원을 하나 지어드렸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비용 조금 들여도 하나씩 지어요. 거기는 거기. 10,000유로만 주면 그러니까요. 30명, 40명 수용할 수 있는 집도 짓고 학교도 짓고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조금만 아끼면 네. 지금도 봉사활동 하시고 뿐 아니라 크리에이터로서 구독자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저는 그게 돈이 오는지 몰랐어요. 그 수익도 다 이런 좋은 일에 아, 쓰신다. 당연하죠. 그걸 아니 제가 돈 쓸 일이 지금 뭐가 있어요. 머리도 제가 자르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옷도 안 사시고. 옷도 안 사는데 뭘 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화장품도 별로. 저는 정말 스킨하고 그냥 로션만 바르면 그러니까요. 끝나는데 꼭 그런 애들한테 보내죠. 얼마나 돈이 필요해. 심리 상담료도 필요하고 또 좀 잘 먹이면 좋잖아요. 잘 늙는다는 게 뭡니까? 글쎄요. 아니 워낙 이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이 할머니 소리를 많이 하셔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거꾸로 여쭤봐도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요즘 용어로는 꼰대짓 안 하기 뭐 이런 거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꼰대라는 용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말로는 그래 꼰대가 백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기 일제 강점기 전에 이조 시대 조선 시대 말에 그 우리나라에 약간 그 동양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런 뭐 그때 뭐 백작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꼰대 해가지고 이제 늙은이 하면 꼰대해서 이제 꼰대라는 말이 나왔다고 또 어디서 제가 읽었는데 저는 그냥 늙으면 늙은이답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하게 두고 늙은이 좀 비켜주고 지금 말씀하신 네. 그렇게 안 하는 걸 꼰대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켜주지 않고 비켜줘야죠. 젊은이들이 하는데 일일이 가서 간섭하고 나 때는 말이야 이랬었는데 너희들은 이게 문제야라고 말하는 것을 꼰대라고 하거든요. 저는 라떼는 말이야 그 말을 라떼가 이태리 말로 라떼가 우유예요. 예, 예. 일라떼 이래서 그게 무슨 뜻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나 때는 말이야. 그렇지. 나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왜요? 제가 살아온 성장기에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인데 지금은 2000년대인데 글쎄요. 그 얘기 해봐야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인데 상상이 돼요. 그냥 저는 늙은이일수록 얼찐거리지 말자. 제가 한 번 지하철을 탔는데 예, 예. 무심코 젊은 사람 앞에 서 있었어요. 무심코. 예, 예.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졸다가 보더니 벌떡 일어나는 그렇겠죠. 거야.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아 이게 아니구나. 비켜 서 있어줘야죠. 늙은이가 앞에 서 있으니까 졸다가 그렇죠. 허연 게 서 있으니까 놀래죠. 절대로 전 그래서 젊은이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안 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하철 타면 일부러라도 노약자 보호석 쪽으로 가셔야 노약자 돼. 보호소까지는 안 가요. 전 보호받고 싶지는 않으니까 아직은 절 보호하니까. 바로 근처까지만. 근처쯤에 서 있어요. 서 있어야 또 골다공증에 좋다 그래서 아이고. 전 가능하면 서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밀라노나 할머니, 밀라노나 언니의 매력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난 할머니라고 안 부를래. 언니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뭐 언니라고 불러도 좋고 뭐 할머니라고 할미라고 불러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옛날 이야기를 뭐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내 나이에 맞게 그러나 지금 나답게 새로운 문물을 난 이렇게 해석하고 난 이렇게 좋아한다. 그렇죠. 근데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죠. 네, 네. 귀 막으면 되지. 그리고 제 얘기 뭐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젊은이들이랑 노는 게 너무 좋은 게 예. 우리 너무 모르는 게 많잖아요. 젊은 분들하고 배우면 이렇게 놀면은 저 순발력 그래 나도 옛날엔 저랬었는데 나이 드니까 딱 젊은 분들보다 더 많아지는 건 경험하고 통찰력 경험이 많아졌으니까. 근데 옛날 원시농경 사회에서는 통찰력 깊고 지혜로운 사람을 떠받들었지만 요즘은 그거 다 인터넷에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늙은이를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한테 한마디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자기 삶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남의 시선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어디서 생산이 되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 백들이. 그러니까 어떤 백은 몇백만 원짜리가 네. 되고 어떤 백은 몇만 원짜리가 되는데 그냥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취향을 좀 키우라 그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결정장애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예.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편안하게 결정해서 들고 다니면 거기서 빛이 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명품백 쫓아다니지 마라. 아니 뭐 쫓아다닐 사람은 쫓아다녀야죠. 그건 내가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 그렇죠. 근데 그렇죠. 우리 독자분들은 쫓아다닐 만한 사람들은 알아서도 살아라. 쫓아다니고 근데 쫓아다닐 형편이 안 되는데 그거를 못 사서 그렇게 너무 고단하게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계획, 꿈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저는 이렇게 지저분한 게 싫어요. 저는 그래서 좀 이제 더 나이 들면 그냥 걸어다니면서 청소하고 싶어요. 전 아프리카 가서도 그거 해줬거든요. 예, 예.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예. 어떤 분이 그런 글귀를 남기 있어요. 내 마당 한 켠을 깨끗이 쓸었다. 내가 이 지구의 한 구석을 깨끗하게 했다. 그쵸. 뭐 그런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예. 앞으로도 그런 매력적인 모습으로 젊은이들에게 편안하면서도 귀감이 되는 좋은 모습 또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매력적이라고 해주시니까.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